약 500여 시간 동안 저는 스페인어로 책을 보고 드라마만 봤습니다. 이런 제가 스페인어 수능 시험을 본다면 몇 점이 나올까요? 네, 지금 2021학년도 스페인어 수능 시험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스페인어를 드라마와 책으로만 공부를 했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단어를 외워본 적도 없고요. 문법 공부는 딱 3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 수업을 들었었는데, 수업은 하나도 안 듣고 이제 마지막에 시험은 봐야 해가지고 초급 책을 3시간 정도 한번 봤던 게 전부인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한번 스페인어 수능 시험을 봐볼게요. 답은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쓸 생각입니다. 1번 맞았고, 1번 맞았고, 2번 맞았고, 3번 맞았고, 4번 맞았고, 5번 맞았고, 6번 맞았고, 7번 맞았고, 8번 맞았고, 9번 맞았고, 10번 맞았고, 11번 맞았고, 12번 맞았고, 13번 맞았고, 14번 맞았고, 15번 맞았고, 16번 맞았고, 17번 맞았고, 18번 맞았고, 19번 맞았고, 20번 맞았고, 21번 맞았고, 22번 맞았고, 22번 맞았고, 23번 맞았고, 24번 맞았고, 와, 미쳤다. 지금 거의 다 맞고 있어요. 23번 맞았고, 25번 맞았고, 26번 맞았고, 27번 맞았고, 28번 맞았고, 29번 맞았고, 30번이 틀렸네. 30번이 틀렸어. 문법 문제 하나 틀렸네요. 와, 미쳤다. 찢었다. 찢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48점. 스페인어 2021 수능 시험 48점 맞았어요. 공부 하나도 안 했습니다. 문법 문제 하나 틀렸어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단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문법 공부 거의 하나도 안 하고. 와, 됩니다, 여러분. 된다니까요. 제가 이번 주에 스페인어를 드라마를 보면서 공부한 방식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대부분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많이 하실 거라 생각하고 영어 공부를 하는 버전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넷플릭스를 킨다. 이때는 Learning Language with Netflix라는 크롬 어플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내가 진짜 보고 싶은 드라마를 킨다. 세 번째, 설정에 들어가 자막 언어를 영어, 번역 언어를 한국어, 그리고 자막 숨기기 기능을 비활성화를 누른다. 네 번째, 드라마를 진짜 재밌게 본다. 이때 그냥 편한 대로 한글 자막을 마음껏 보면서 자막을 보시고요. 영어 자막은 어차피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어 단어라던가 영어 표현들이 조금씩 눈에 보일 거예요. 다섯 번째, 이때 팁은요. 이 Learning Language with Netflix를 키시면 키보드 D키 혹은 마우스로 이 왼쪽 하단에 화살표 키를 누르시면은 대사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빠르게 드라마를 시청하실 수가 있겠죠. 여섯 번째, 드라마를 재밌게 다 본 다음에 다시 설정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자막 숨기기 기능을 둘 다 숨기기를 클릭하세요. 이러면은 자막이 모두 지워집니다. 그러면 영어를 들으면서 드라마를 볼 수가 있겠죠. 혹은 번역 숨기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한글 번역이 지워집니다. 그러면 영어 자막을 통해서 드라마를 보실 수 있겠죠. 일곱 번째, 그러면 이렇게 다시 내가 재밌게 본 드라마를 영어로 보게 되면서 내가 듣고 읽는 영어를 이해한다고 느끼면서 뇌는 무의식적으로 그 영어 문장 안에 단어와 문법을 습득하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요. 여덟 번째, 이렇게 계속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2번씩 봐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스페인어로 드라마를 본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한글 자막으로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영어로 노출시킨다. 이렇게만 하시면은 여러분은 언어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핵심만 잘 기억하신 다음에 여러분의 입맛대로 이 방법을 마음껏 응용하셔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거의 드라마만 봤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바이킹스라는 드라마를 시즌 5 10화까지 봤는데요.
지난주에 시즌2까지 봤으니까 이번 주는 시즌3 10화에 시즌4의 20화에 시즌5의 10화, 그러니까 총 40화. 한 화를 보는데 약 1시간 반이 걸리거든요. 영한 자막으로 보고 그 다음에 스페인어 더빙으로 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어 인풋, 스페인어 인풋 다 합쳐가지고 거의 60시간의 인풋을 진행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런데 역시 스페인어 더빙보다는 영어로 듣는 게 훨씬 더 재밌고 실감이 나다 보니까 영어로 한 화를 보고 나서 바로 다음 화를 보고 싶게 돼요. 그런데 매 화마다 나는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있어 라는 생각으로 항상 한 번 본 드라마를 다시 한번 스페인어 더빙으로 보는 식으로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점은 자막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제가 이 영상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언어 문장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느끼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막이 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단어 하나하나 쪼개서 읽게 됩니다. 그런데 자막을 작게 놓으면은 한눈에 스페인어가 보이면서 한눈에 보이는 스페인어와 한눈에 보이는 한글 자막의 의미를 계속 대치시키면서 한꺼번에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막을 작게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크게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드디어 스페인어의 인칭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제서야 인칭을 이해해? 라고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식의 스페인어 공부와 제가 드라마나 책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스페인어의 공부 방식은 전혀 달라요. 우리가 흔히 가장 처음에 배우는 그 인칭의 형태들이 사실은 가장 마지막에 습득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 인칭이라는 게 문장에 기여하는 의미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너가 그랬잖아, 내가 그랬잖아, 그녀가 그랬잖아, 그가 그랬잖아. 어쨌든 간에 누가 그랬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인지 그녀인지 나인지 너인지는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읽고 있는 그 상황, 그 장면에서 충분히 드러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칭에 해당하는 이 언어 요소들은 가장 마지막에 인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스페인어로 드라마를 볼 정도의 어떤 실력이 되면서 그 인칭에 따른 세세한 형태 변화를 인지할 여유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 인칭 변화에 따른 인물 간의 관계 혹은 의미를 좀 더 세세하게 느끼게 된 거예요. 제가 문법 공부를 안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문법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무의식적으로 문법을 습득하는 과정이나 순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저는 정말 재밌어요. 네, 그럼 이번 주 스페인어 공부 영상을 이쯤으로 마치기도 하고요. 다음 주에도 스페인어를 어떻게 공부 없이 공부했는지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Lo descubran todo sobre nosotros, porque realmente se ha ido. ¿No, Dumbledore? Es lo que parece, dijo Dumbledore. Tenemos mucho que agradecer. ¿Le gustaría tomar un caramelo de limón?